여러분, 만약 이사 온 집의 벽 너머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린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평범한 가족이 새로운 집에서 겪게 된 믿기 힘든 사건,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 집이 왜 버려져 있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서울의 바쁜 일상에 지친 지은 씨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교외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37세의 지은 씨는 남편 상민 씨와 8살 딸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있었죠. 몇 달간의 집 구하기 과정 끝에 마침내 찾은 곳은 교외 한적한 동네에 있는 2층 양옥이었습니다. 집은 분명히 낡았지만 넓었고 무엇보다 가격이 서울의 반값도 안 되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사가 안내해준 집 앞에 서서 둘러보는 지은 씨 가족.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집은 1980년대에 지어진 것 같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고 정원은 잡초가 무성했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튼튼해 보였죠. 와, 집이 정말 크다 하며 신나하는 서연이. 아이에게는 서울의 좁은 아파트보다 이런 넓은 집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여보,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하며 걱정하는 지은 씨. 부동산 중개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신축을 선호해서 이런 집들은 가격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라며 설명했습니다. 상민 씨는 집 내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전기시설이나 수도시설은 나중에 수리하면 될 것 같았고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리모델링하면 정말 좋은 집이 될 것 같아요. 라며 만족해하는 상민 씨. 지은 씨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뛰어놀 수 있는 마당도 있고 2층에는 서재로 쓸 수 있는 작은 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을 둘러보는 동안 지은 씨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을씨년스러운 기분이 들었거든요. 특히 1층 안쪽 벽면을 볼 때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여보, 저 벽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덧대어 발라놓은 것 같은데 하며 벽을 가리키는 지은 씨. 상민 씨가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소리가 좀 다르긴 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죠. 그냥 수리할 때 덧발라 놓은 거 아닐까요? 오래된 집은 다 그런 거예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상민 씨. 부동산 중개사는 빨리 계약하자고 재촉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의 집은 금방 나간다면서 말이죠. 다른 분들도 관심 보이고 계시거든요. 오늘 계약하시면 좀 더 할인해 드릴 수 있어요. 라며 유혹하는 중개사. 가족들은 잠시 의논했습니다. 서울 집값에 비하면 정말 저렴했고 환경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엄마, 아빠, 저는 이 집 마음에 들어요. 마당에서 강아지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졸라대는 서연이. 결국 지은 씨 가족은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계약서에 사인하며 기대감에 부푸는 가족들. 2주 후면 이사를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거든요. 라며 축하하는 중개사. 그렇게 지은 씨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죠. 이 집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지은 씨는 계속 그 벽이 신경 쓰였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 벽면이 떠올랐거든요. 2주 후 드디어 이사 날이 왔습니다. 이사 트럭이 도착하고 짐들이 새 집으로 옮겨졌죠. 드디어 우리 집이네요.
하며 감격하는 지은 씨. 하지만 새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사 첫날, 지은 씨 가족은 새 집에서의 첫 밤을 맞이했습니다. 낮에는 짐 정리에 바빴지만 밤이 되자 집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죠. 서연이는 새로운 방에서 잠들었고 상민 씨는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쉽게 잠들 수 없었거든요. 새 집이라 그런지 잠이 안 오네 하며 뒤척이는 지은 씨. 모든 게 낯설어서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자 집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교회라서 도시의 소음도 없었고 오직 바람 소리만 들렸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지은 씨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죠. 뭐지? 하며 귀를 기울이는 지은 씨.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다른 소리였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속삭임 같은 소리. 마치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거기 있나요? 나는 희미한 목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은 씨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거든요. 여보 깨봐요 하며 상민 씨를 흔드는 지은 씨. 뭐야, 왜 그래 하며 잠에서 깨는 상민 씨. 지금 벽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말하는 소리 같았는데 하며 설명하는 지은 씨. 상민 씨는 잠깐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꿈꾸다가 깬 거 아니야 하며 다시 누우려는 상민 씨. 아니에요, 정말 들렸어요. 거기 있나요라고 누가 말했어요 하며 주장하는 지은 씨. 그럼 옆집 소리겠지. 벽이 얇아서 그런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상민 씨. 하지만 지은 씨는 확신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벽 안쪽에서 들려온 것이었거든요. 다시 조용해진 집. 지은 씨는 벽 쪽을 계속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라는 간절한 목소리.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지금 또 들렸어요 하며 다시 상민 씨를 깨우는 지은 씨. 이번에는 상민 씨도 잠깐 들어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만 들리는 건 아닐까, 스트레스 받아서 환청이 생긴 것 같은데 병원에 한번 가봐 하며 걱정하는 상민 씨. 환청이 아니에요. 정말로 누군가 말하고 있어요 하며 억울해하는 지은 씨. 상민 씨는 다시 잠들었지만 지은 씨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계속해서 그 속삭임이 들려왔거든요. 도와주세요. 찾아주세요. 여기 있어요. 등등 단편적인 말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그 소리가 멈췄고 지은 씨는 그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 씨는 피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얼굴이 안 좋아요. 어디 아프세요? 하며 걱정하는 서연이. 아니야, 그냥 새 집이라 잠을 못 잤어 하며 웃으려 애쓰는 지은 씨.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환청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낮에도 지은 씨는 계속 그 벽을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그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과연 그 속삭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말 지은 씨의 환청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사 온 지 3일째, 지은 씨는 여전히 밤마다 들려오는 속삭임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민 씨는 계속 환청이라고 했지만
지은 씨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확신했죠. 그날 오후 서연이는 거실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이 벽 쪽으로 굴러가면서 벽에 부딪혔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울렸거든요. 이상하다 하며 벽에 귀를 대보는 서연이. 아이의 예민한 청각에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여기 벽이 이상해요. 소리가 다르게 나요. 하며 지은 씨를 부르는 서연이. 지은 씨가 달려와서 벽을 확인해 봤습니다. 서연이 말대로 그 부분만 소리가 달랐거든요. 정말 이상하네, 속이 비어있는 것 같아 하며 벽을 두드려보는 지은 씨. 벽을 자세히 살펴보니 미세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다른 부분과 조금 다르게 칠해진 것도 보였죠. 서연이는 호기심 많은 아이답게 벽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다가 벽 아래쪽에 작은 구멍을 발견한 거죠. 엄마, 여기 구멍이 있어요. 하며 가리키는 서연이. 정말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동전 크기 정도의 구멍이 벽 밑쪽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서연이는 장난스럽게 그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봤습니다. 뭔가 있어요. 딱딱한 게 만져져요. 하며 신기해하는 서연이. 위험하니까 손 빼 하며 말리는 지은 씨. 하지만 서연이는 이미 뭔가를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뭔가 나와요. 하며 조심스럽게 빼내는 서연이. 서연이가 구멍에서 꺼낸 것은 작은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인 낡은 나무 상자였죠. 어머, 이게 뭐지 하며 놀라는 지은 씨.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테이프에는 붉은 매직으로 글씨가 쓰여 있었죠. 절대 재생하지 마시오라고 적힌 글씨를 보고 섬뜩함을 느끼는 지은 씨.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재생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하며 궁금해하는 서연이. 모르겠어. 누가 이런 걸 벽 속에 숨겨 놓았을까 하며 상자를 자세히 살펴보는 지은 씨. 상자 바닥에는 또 다른 글씨가 희미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1995년 7월이라는 날짜와 함께 말이죠. 벌써 30년 가까이 된 거네 하며 계산해보는 지은 씨. 그 순간 지은 씨는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속삭임과 이 테이프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죠. 서연아, 이건 어른들 물건이니까 만지지 마 하며 테이프를 치우는 지은 씨. 하지만 호기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누군가 이런 테이프를 벽 속에 숨겨 놓았을까요? 저녁에 상민 씨가 퇴근하자 지은 씨는 즉시 발견한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며 테이프를 보여주는 지은 씨. 이게 뭐야? 카세트 테이프 진짜 오래된 거네 하며 신기해하는 상민 씨. 재생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혹시 들어볼까요? 하며 제안하는 지은 씨. 상민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죠. 글쎄 뭐가 들어있을까? 한번 들어봐도 될 것 같은데 라며 동의하는 상민 씨. 그들은 오래된 라디오를 찾아서 테이프를 넣을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이 테이프에는 무엇이 녹음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밤마다 들려오는 속삭임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저녁 8시 서연이를 재운 후 지은 씨와 상민 씨는 거실에서 테이프를 재생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에 테이프를 넣고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죠.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몇 초간 계속되더니 갑자기 선명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린 것은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워하며 우는 소리가 테이프에서 흘러나왔죠. 이게 뭐지 하며 놀라는 상민 씨.
지은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생생하고 절절했거든요. 그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죠. 부탁이에요.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나는 목소리가 테이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지은 씨와 상민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거든요. 이 집 안에 모든 진실이 있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호소하는 여자의 목소리.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여자는 아이를 달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지켜줄게. 라며 아이를 다독이는 여자의 목소리.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있어? 나와. 지금 당장 나와. 라고 소리치는 남자의 목소리. 여자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안 돼, 찾으면 안 돼. 민수야, 조용히 해라며 아이에게 속삭이는 여자.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민수를 해치려고 해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여자. 남자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죠. 열어, 당장 문 열어 하며 고함치는 남자의 목소리. 여자는 더욱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이 녹음을 누군가 찾아주세요. 우리 민수는 죄가 없어요.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라며 울먹이는 여자.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여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벽 속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제발 찾아서 경찰에 알려주세요. 라는 간절한 부탁. 그리고 갑자기 문이 부서지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다. 이제 끝이야. 라는 남자의 무서운 목소리. 여자의 비명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후 갑자기 모든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테이프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이게 대체 뭐야 하며 충격받는 상민 씨. 지은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보, 이거 실제 사건인 것 같아요. 누군가 정말로 위험에 처한 상황을 녹음한 거예요. 라며 확신하는 지은 씨.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지금도 괜찮은 건가 하며 걱정하는 상민 씨. 지은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속삭임이 바로 이 테이프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여보, 제가 밤마다 듣던 목소리 혹시 이 여자의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하며 추측하는 지은 씨. 그렇다면 이 집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민수라는 아이와 그의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테이프를 다시 재생해보자고 하는 상민 씨.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지은 씨는 무서웠습니다.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이 생각보다 훨씬 어두울 것 같았거든요. 테이프를 들은 후 지은 씨는 이 집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지은 씨는 옆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산 분이라면 이 집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옆집으로 이사 온 지은입니다 하며 인사하는 지은 씨. 옆집 아주머니는 70대 정도로 보였고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셨구나. 김순옥입니다 하며 반갑게 맞아주는 아주머니. 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희 집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이전에 어떤 분들이 사셨는지 궁금해서요. 라며 넌지시 묻는 지은 씨. 준옥 씨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 집 말이에요. 사실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집이에요. 라며 주저하는 순옥 씨. 지은 씨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라며 부탁하는 지은 씨. 순옥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도 더 됐나 그 집에서 아이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흔적도 없이 말이에요. 라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옥 씨. 지은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테이프에 민수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이가 사라졌다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하며 더 자세히 묻는 지은 씨. 그때 그 집에는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술 먹고 와서 고함치고 난리였거든요. 라고 설명하는 순옥 씨. 그리고 아내는 아주 조용한 분이었어요. 아이와 둘이서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꾸 괴롭혔죠. 라며 당시 상황을 회상하는 순옥 씨. 지은 씨는 테이프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하며 간절히 묻는 지은 씨.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경찰도 와서 조사했지만 결국 못 찾았어요. 라며 안타까워하는 순옥 씨.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 얼마 안 가서 그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갔어요. 한밤중에 조용히 말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옥 씨. 아내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하며 걱정스럽게 묻는 지은 씨. 아내는 아이가 사라진 후로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계속 아이를 찾는다고 집안을 뒤지고 다녔거든요. 라며 안타까워하는 순옥 씨.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했어요. 그 후로는 소식이 없고요. 라고 덧붙이는 순옥 씨. 지은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테이프의 상황과 너무나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혹시 그 아이 이름이 민수였나요? 하며 조심스럽게 묻는 지은 씨. 순옥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김민수라는 아이였어요. 라며 신기해하는 순옥 씨. 지은 씨는 확신했습니다. 테이프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집의 이전 가족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혹시 그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나요? 하며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지은 씨. 경찰서에 가보세요. 당시 수사 기록이 있을 거예요. 하며 조언하는 순옥 씨. 그날 저녁 지은 씨는 상민 씨에게 알아낸 사실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정말 그 집에서 아이가 사라진 거야. 그럼 테이프는 진짜였구나 하며 놀라는 상민 씨. 내일 경찰서에 가봐야겠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 해요. 라며 다짐하는 지은 씨. 과연 경찰서에서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수는 정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경찰서에 가기 전 지은 씨는 집을 더 자세히 수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테이프에서 여자가 벽 속에 모든 증거가 있다고 했거든요. 상민 씨와 함께 집 안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벽면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죠. 여보, 여기 벽지가 다른 곳과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며 벽을 가리키는 지은 씨. 정말 그렇네, 색깔이 미묘하게 달라하며 자세히 보는 상민 씨. 1층 안쪽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몇 군데가 덧발라 놓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고 급하게 처리한 것처럼 말이죠. 상민 씨는 공구를 가져와서 벽을 조심스럽게 두드려 봤습니다. 여기 소리가 이상해, 속이 비어 있는 것 같아 하며 특정 부분을 가리키는 상민 씨. 그 부분의 벽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또 다른 작은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또 구멍이 있네, 뭐가 더 들어있을까 하며 손을 넣어보는 상민 씨. 이번에는 작은 인형이 나왔습니다. 먼지 투성이의 낡은 곰 인형이었죠. 어린아이 인형이네, 민수의 것일까 하며 인형을 살펴보는 지은 씨. 인형의 목에는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정말 민수의 인형이었구나 하며 확신하는 상민 씨. 더 찾아보니 아이 옷가지들도 나왔습니다. 작은 티셔츠와 바지, 그리고 양말까지 말이죠. 왜 이런 걸 벽 속에 숨겨놨을까 하며 의아해하는 지은 씨. 그런데 더 충격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여보, 여기 뭔가 써 있어요 하며 벽을 가리키는 지은 씨. 상민 씨가 손전등을 비춰보니 어린아이의 글씨로 엄마, 무서워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가 직접 새긴 글씨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며 마음 아파하는 지은 씨. 그런데 글씨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아래쪽에는 다른 글씨들도 있었죠. 아빠 때리지 마, 엄마 숨어, 무서워라는 글씨들이 벽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벽 속에 숨어서 이런 글씨를 새긴 거구나 하며 상황을 추측하는 상민 씨. 더욱 놀라운 건 벽 속에서 발견된 작은 공책이었습니다. 아이가 쓴 것 같은 일기장이었죠. 공책을 펼쳐보니 어린아이의 글씨로 날짜와 함께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또 화났어요. 엄마가 맞았어요. 무서워요라는 내용이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페이지들도 모두 아빠의 폭력과 엄마를 걱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엄마랑 벽 속에 숨었어요. 아빠가 못 찾게라는 글도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무서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나를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엄마가 울어요. 무서워요라는 글귀였습니다. 지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민수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이 아이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며 분노하는 상민 씨. 그때 지은 씨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 틈새에 작은 열쇠가 끼어 있었거든요. 이 열쇠는 뭘까 하며 열쇠를 꺼내는 지은 씨. 집 안을 살펴보니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서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더 많은 증거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죠. 과연 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민수에게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열쇠로 서랍을 열어보니 더 많은 충격적인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사진들과 문서들, 그리고 또 다른 녹음 테이프가 들어있었거든요. 사진들을 보니 행복했던 시절의 가족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민수와 엄마, 그리고 아빠의 모습이 있었죠. 예전에는 행복한 가족이었구나 하며 사진을 보는 지은 씨. 하지만 시간 순으로 정렬된 사진들을 보면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중 사진들에서는 엄마의 얼굴에 멍이 있었고 민수도 겁에 질린 표정이었거든요. 문서들 중에는 병원 진단서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러 번 병원에 갔던 기록이었죠. 타박상, 골절, 뇌진탕 이런 진단명들이 계속 나와요 하며 진단서를 보는 상민 씨. 가정폭력이 정말 심했구나 하며 안타까워하는 지은 씨. 두 번째 테이프를 재생해보니 더욱 자세한 상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의 목소리가 더 절박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아빠한테 들키면 안 돼 라며 아이를 달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죠. 경찰서요, 신고하고 싶어요. 남편이 아이를 해치려고 해요. 라며 신고하는 엄마의 목소리.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부부싸움은 집안일이라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해요. 라는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절망했습니다. 증거요. 이 모든 게 증거인데 민수가 맞는 것도 증거고요. 라며 울부짖는 엄마. 테이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빠가 술에 취해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무서운 협박이 시작됐죠. 그 아이 어디 숨겼어? 내가 직접 처리하겠어. 라고 소리치는 아빠의 목소리. 엄마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안 돼요. 민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발 그만해요. 라며 애원하는 엄마. 하지만 아빠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깨지는 소리와 엄마의 비명소리가 이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충격적인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도 없애야겠어. 계속 방해만 하니까. 라는 아빠의 무서운 말. 제발 아니에요. 민수는 당신 아이잖아요. 라며 절규하는 엄마. 그래, 내 아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라고 대답하는 아빠. 무너지는 그 후 테이프는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지은 씨와 상민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야. 살인사건일 수도 있어. 하며 진실을 깨닫는 상민 씨. 서랍에서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엄마가 쓴 편지였습니다. 누군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제발 우리 민수를 찾아주세요. 저는 더 이상 지킬 수 없어서 이렇게 증거들을 숨겨놓습니다. 라고 시작되는 편지였죠. 편지에는 엄마의 절절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민수를 해치려고 합니다. 저도 위험하지만 민수만은 살려야 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집 뒤뜰을 확인해 보세요. 모든 진실이 거기 있을 거예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뒤뜰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하며 결심하는 지은 씨. 과연 뒤뜰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민수와 엄마는 정말 어떻게 된 걸까요? 편지를 읽은 후 지은 씨와 상민 씨는 즉시 뒤뜰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이상한 부분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뒤뜰 한쪽 구석에 다른 곳보다 흙이 말랑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파서 다시 메운 것 같았거든요. 여기 좀 이상해 보여 하며 그 부분을 가리키는 상민 씨. 지은 씨는 더 이상 직접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운 진실과 마주할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직접 파보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며 제안하는 지은 씨. 다음 날 아침, 지은 씨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테이프들, 사진들, 편지, 그리고 아이의 일기장까지 모든 것을 가져갔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10년도 더 된 사건을 다시 조사하자는 건가요? 하며 의아해하는 경찰관. 하지만 지은 씨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었다면 당시에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까요? 하며 놀라는 경찰관. 당시 수사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로 부실하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도 여러 번 있었지만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죠. 재수사팀이 꾸려졌고 집 뒤뜰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뒤뜰에서 실제로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DNA 검사 결과 민수와 그의 엄마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년 넘게 그곳에 묻혀 있었던 거죠.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살인 사건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빠는 이미 몇 년 전에 간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결국 처벌받지 못하고 죽은 거죠.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민수와 엄마의 억울함이 풀린 거죠. 사건이 해결된 후 지은 씨는 집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벽에서 속삭임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진실이 밝혀져서 편안해진 것 같았죠. 서연이가 엄마 곁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와 아줌마가 이제 편안해졌을까요? 하며 순수하게 묻는 서연이. 그럴 거야.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하며 서연이를 안아주는 지은 씨. 장민 씨도 아내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 거야 하며 고마워하는 상민 씨. 지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외면하지 않을 거고요. 라며 결심을 다지는 지은 씨. 그리고 이 집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했어요. 민수와 엄마를 위해서라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몇 달 후 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지은 씨 가족은 그 집에서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무서운 집이 아니라 진실이 밝혀진 집이 되었거든요. 가끔 지은 씨는 민수의 방이었을 곳에 꽃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죠. 민수야, 이제 평안하게 쉬어 모든 사람이 너의 이야기를 알게 됐어. 라며 위로하는 지은 씨. 벽 속에서 들려오던 속삭임은 결국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가 그 신호를 들어준 덕분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죠. 이제 그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모자의 원혼도 편안해진 것 같았고, 지은 씨 가족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벽 너머의 목소리는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사라진 모자의 마지막 외침이었죠. 여러분이라면 만약 새 집에서 이런 비밀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